그런데 이 비슷한 시각에 오랜만에 비명계 의원들도 모였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조홍천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선에 패배한 책임을 지고 송영길은 물러났고 문재인 대표는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혁신과 새정치를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당에 많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국민들께 많은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입니다. 전적으로 저희 책임입니다. 민주당 당대표로서 대통령 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우리 최고위원들께서도 함께 사퇴 의사를 모아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반구 재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거 영상을 준비한 이유, 오늘 조홍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선배 당대표들은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당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로 다 자신을 버렸다. 그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송영길 전 대표도 그랬다. 왜 과거 당대표들과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이재명 대표 이제 책임론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로서 이제 과거 사례를 좀 언급한 것 같아요. 과거 이제 문재인 대표도 이제 당원들 탈당이 계속되면서 당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은 바 있고 송영길 의원 당시 대표도 이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바 있으니까 이런 이제 이 대표도 좀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것 같고 그래서 또 좀 조홍천 의원의 발언 가운데서 제가 좀 주목한 부분은 이제 공천 개딸 그 지지층 강성 지지층 같은 때 잘 보이면 공천 받는 데는 유리할 거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핵심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이제 내년 총선을 보고 가는 겁니다. 결국엔 총선의 어떤 키워드라는 거는 중도층을 잡는 거거든요.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지금 민주당이나 약 30% 정도의 뭐 강성 지지층이 있는 거 누구나 다 알는 사실이고 나머지 이제 20-30%를 잡는 쪽이 결국에는 총선에서 승리를 할 텐데 조홍천 의원의 얘기는 그럼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갔을 때 이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 거냐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고 그거에 뒷받침할 근거로서 뭐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과 과거 사례들을 언급하는 것 같아요. 고민정 의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국민의힘이 조금 이 부분을 보고 좀 긴장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최소한 지금 총선에서 어떤 게 승부처다. 최소한 뭐 중도층을 잡아야 단순히 이제 극렬 지지층만 갖고는 성공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지금 민주당이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어떤 중도층 포용의 어떤 좀 스탠스를 가진다. 이런 거 자체는 굉장히 총선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지도부가 구성이 됐는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이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중도층 20-30%를 잡아야 되는데 이 20-30%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더군다나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에서는 오히려 좀 현 정권에 대한 좀 부정적인 기류가 좀 많다. 계속 이런 여론조사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타개할 만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당대표를 지냈던 문재인 전 대통령 혹은 송영길 전 대표처럼 뭔가 이 대표도 책임을 져야 된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당원과의 대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4시였는데 4시 30분부터 비명계 의원들도 모여서 이른바 민주당의 길 여러 얘기를 좀 하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근데 이제 사실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이후에는 비명계가 좀 여러 공개 활동을 자제했었는데 다시 모여서 얘기를 했다. 이제 더 이상 뭐 익명으로 숨지 않겠다. 혹은 아마도 그 과거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의 사망 이후에 저 유서 내용 이런 것들이 좀 더 촉발이 돼서 비명계도 좀 모임을 재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적인 어떤 이런 문제보다 국민 감성에 다가가는 문제가 바로 이제 전 씨의 어떤 이 극단적인 선택이 국민들한테 큰 충격을 줬다라고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비명계들도 이제 더 이상 개딸이 두렵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전화 아무리 걸어봐라. 그리고 뭐 차단 한 3,000개 하니까 그 다음부터 전화 안 오더라. 뭐 개딸에 한 3,000명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명계는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 폭발을 시키려면 에너지가 응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응축이 되려면 이제 서로 얼굴을 내놓고 자기 실명을 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비명계 판단은 절대 이재명 대표는 자진해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이재명 대표에 관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나 송영길 대표나 다릅니다. 조건 자체가. 왜냐하면 그분들은 형사적인 사건을 수사받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 다시 뒤로 물러나도 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에 내려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달라지죠. 서초동과 그에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지금 구속되어 있는 많은 측근들이 변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는 두 사람의 대표 사퇴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물러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 2차 구속영장이 왔을 때, 두 번째 그다음에 당헌 80조에서 기소가 되었을 경우 예. 이럴 때 어떤 행동을 모아나가는지 아마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4시 즈음 비슷한 시각에 이재명 대표는 라이브 방송을 했고 비명계도 오랜만에 모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입니다.